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계신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최신 소식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필리핀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이 다룬 소식들 중에서요. 우리 교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그 이스라엘 이란 관련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죠. 필리핀에서도 이게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우리 OFW, 해외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언론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은 필리핀 내부적으로 교민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소식들을 추려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소식부터 바로 가볼까요? 어제 6월 16일이었죠? 필리핀 전역에서 새학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2025-2026학년도인데요. 교육부, 그러니까 디페드 발표를 보니까요. 학생 수가 약 2,7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60만 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작년보다도 한 30만 명 정도가 늘어난 숫자예요. 이걸 그냥 12학년으로 나눠봐도 학년당 평균이 230만 명.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한국은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필리핀의 그 젊은 인구 구조, 또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학생 수가 이렇게 많다 보면 늘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들요. 네. 여전합니다. 일단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전국적으로 16만 5천 개 이상 부족하다고 하고요. 16만 5천 개요? 네, 그리고 교사 부족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물론 교육부에서는 교실 10만 5천 개 신축하고 신규 교사 2만 명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긴 했어요. 계획은 있는데 이게 당장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셰르윈 가찰리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교실 부족 문제랑 또 학교 내 괴롭힘, 그 불링 문제 증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학생들 안전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필리핀 경찰 PNP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학교 주변에 한 3만 7천 명 이상 인력을 배치했다고 하고요. 개학 전에 브리가다 에스큘라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학부모님들하고 주민들이 학교 청소하고 시설 보수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런 활동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날씨 변수도 좀 있었죠. 날씨요? 네, 기상청, 파가사에서 개학 첫날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었거든요. ITC지랑 동풍 영향으로요.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좀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필리핀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고요. 네, 바로 오늘 6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가격인데요. 휘발유랑 경유가 리터당 1.80페소씩 오릅니다. 1.80페소요? 꽤 많이 오르네요. 네, 그리고 등유도 리터당 1.50페소 인상되고요.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번 인상으로 벌써 5주 연속 오르는 겁니다. 5주 연속이요? 와, 역시 그 중동 불안 영향이 큰 걸까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이란 간의 긴장 고조요.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최근에 한 5% 정도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불안해지면 아무래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군요. 중동 문제 외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오펙에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 같은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소식이었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메트로 마닐라에서 운전하시는 교민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MMDA,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소식입니다. MMDA요? 네, 그 무인 교통 단속 있잖아요. NCAP, Non-Contact Apprehension 프로그램이요. 네네. NCAP? 그거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 웹사이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식 사이트가 생긴 거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주소는 mayhulika.mmda.gov.ph입니다. myhulika.mmda.gov.ph 마이홀리카.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전 시스템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차량 번호판만 알면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좀 그랬죠. 근데 이제는 차량 번호판하고 차량의 MV 파일 번호, 모터 위클 파일 넘버 이걸 같이 넣어야 조회가 돼요. MV 파일 번호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보통 차량 소유주만 아는 고유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아니면 함부로 남의 위반 기록을 볼 수 없게 약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거죠. 아, 그렇군요. 훨씬 안전해졌네요. 그럼 만약에 위반 내역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면 그 차량 소유주 등록된 주소로 우편물이 갑니다. 위반 통지서, 노티스 오브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는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MMDA에서 모든 단속건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기 전에 직원이 직접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수동 검토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어요. 아, 무조건 기계만 믿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벌금은 랜드뱅크나 마야, 바야드 앱 같은 걸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파식시티에 있는 MMDA 본부에 직접 가서 내셔도 됩니다. 혹시 기한 놓치면 연체료 같은 것도 있나요? 연체료는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벌금을 안 내면 나중에 차량 등록 갱신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필리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또 알찬 필리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